한일터널 기본 설계가 완성되다. 한일 피스로드 포럼 환영사. 이젠 베링헤어 프로젝트도 진전 있어야. 양창식 세계 피스로드 재단 이사장. 한일터널 예상 노선의 일본 출발 기점 사가현 가라스는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집결해 있던 장소이다.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한일 간 새로운 미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가라스를 한일 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두보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최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머리에 이고 있는 북중러 3개국은 이미 핵을 개발해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일본 역시 비무장 국가여서 정작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태평양 건너에 미국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한일 두 나라는 협력해야지 더 이상 과거사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한일터널 우리가 자신감 갖고 추진을.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자료와 통계를 보면 우리의 국력은 단군 이래에 가장 융성한 상태를 맞고 있다. 국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미국의 US 뉴스월드 리포트는 지난해 정치, 경제, 군사력 등 5가지 분야 종합평가에서 대한민국을 2022년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6위로 평가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제친 것이다. 우리는 핵은 없지만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도 군사력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위상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일터널을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국제 하이웨이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 바다를 연결하는 베링 해협 해저터널이다. 베링 해협에는 2개의 섬 다이오미드가 있다. 빅 다이오미드는 러시아 영토이고 리틀 다이오미드는 미국 영토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력이 동원되면 미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것은 시쳇말로 별거 아니다. 베링 해협 프로젝트도 그동안 러시아와 미국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 왔다. 심지어 러시아의 최고의 책임자도 지금은 전쟁 때문에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지만 베링 해협 터널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베링 해협 프로젝트는 제가 처음으로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문선명 총재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안이다. 문 총재께서 과거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면 잠깐 기착해서 입국 수속도 받고 주유도 하는 곳이 알래스카였다.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밟으면 뉴욕의 큰 공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문 총재 저택 인근의 작은 공항에 안착해 저택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행기가 알래스카에 접근할 때면 베링 해협이 보인다. 문 총재 세계 평화 위의 국제 하이웨이 구상. 하루는 문 총재님이 비행기에서 베링 해협을 내려다보며 여기에 교량이나 해저 터널을 놓아 미국과 러시아를 이으면 두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데 좋겠다고 하셨다. 이때 저를 포함해 수행원들이 깜짝 놀랐다. 그 제안이 있고 일주일 뒤에 문 총재는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8인승 소형 비행기를 타고 현장을 방문했다. 베링 해협의 미국 측 해변에 내려서 베링 해협 연안을 시찰한 것이다.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서도 1시간 정도 더 북쪽에 위치한 베로라는 극지였다. 거기서 바다만 건너면 바로 러시아 땅이다. 이후 여러 차례 탐사와 계획서 등을 작성하면서 베링 해협 프로젝트에 관해 긴박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이용흠 일신 설계 회장이 문 총재의 지시로 베링 해협 터널 설계도를 만들어 미국까지 가져왔다. 베링 해협 터널은 한일 터널과 함께 국제 하이웨이 프로젝트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베링 해협 터널 뚫리면 육로로 사통팔달. 한때 미국에서 알래스카 주지사들이 베링 해협 연결에 대해 구상했었고 1945년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베링 해협을 잇는 비전을 보여준 바 있다. 문 총재는 베링 해협이 세계 평화의 브릿지가 될 것으로 인식했고 세인들 사이에 평화의 어머니로 알려진 한학자 총재도 자서전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협력하기 어려운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라고 지적하고 이 두 나라를 협력으로 이끄는 길이 바로 베링 해협 프로젝트라고 상기시켰다. 한때 러시아는 동쪽 끝 베링 해협까지 3,000km에 이르는 철도망을 건설하는 미래 교통계획을 발표했고 실제 사하공화국에서 베링 해협을 향해 철로를 깔고 있다. 한일 터널과 베링 해협 터널은 현대의 기술로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베링 터널은 구간이 50km밖에 안 된다. 베링 해협 사이의 2개의 다이오미드 섬은 베링 해협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일터널이나 베링해협 터널이 완성되면 세계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된다.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물동량이 유라시아 대륙과 미 대륙 간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중국까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길이 열리면 아시아에서 남미까지 연결되는 선로가 뚫리게 되니 한일터널과 베링해협 터널은 세계를 육로로 사통팔달게 해 세계 평화로 달려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다.